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필리핀은 오늘 국가영웅의 날이라고 해서 휴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필리핀 뉴스를 통해서 배우는 필리핀 생활 디렉토리에서 한국인 중고 휴대폰 업자 3억 5천만 원 상당 적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지난 24일 니노이 아키노 공항, 그러니까 마닐라 공항이죠. 마닐라 공항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산 삼성 중고폰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고 휴대폰 업자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항공 화물로 발송을 했다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중고 휴대폰은 한두 개 선물이나 내가 쓰거나 누구를 준다고 선물용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고 휴대폰 업자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배도 아니고 항공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틀림없이 통관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고 휴대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억 5천만 원 정도면은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이라면 상당한 부피인데 그걸 보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이게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항공편으로 그렇게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런 물량을 보낼 때 합법이라고 생각했겠느냐, 이 점이 우리는 아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 3억 원, 4억 원 이렇게 갖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0대, 5대 이렇게 물건을 보내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일을 해주는 한국인 업체, 주로 한국인 업체죠. 한국인 업체가 그 물건을 통관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규정에 있는 대로 수수료 딱딱 받아가면서 시간 착착 지켜가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부탁하는 사람이 내가 물량이 이번에 좀 더 많이 보내도 되는데 괜찮겠느냐, 몇 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번에는 한 20대를 보내려고 그런다. 당연히 된다,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20대를 또 보내봅니다. 그럼 그것도 착착 해줍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신용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업자가 이번에 내가 500대를 보내도 되겠느냐, 틀림없다, 근데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그런 말도 안 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 물건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서 업자를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 전표가 업자들끼리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업자한테 도착하면은 바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세간의 얘기를 해서 붙잡는 거죠. 물건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홀딩이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습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보를 해야죠. 일단은 수습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물건값만큼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주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낸 화주는 그 물건이 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물건을 보낸 송장을 갖고 있는 것은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화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관하고 얘기를 해서 통관을 시켜서 경매하는 거죠. 싸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테르테 정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 차량 같은 건 아예 그냥 불도저로 깔아 뭉개버리고 휴대폰도 불도저로 몇 번 깔았습니다. 그런 사실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세관에서 합의가 잘 안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품은 어떤 물건이 됐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이상은 세금을 낸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통관하게 되면 그게 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아닌 상품으로 물건을 들여오게 되면 수입업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관업자 말만 믿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통관업자가
그런 라이센스 갖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관업자는 그냥 이삿짐 센터만큼 운반만 해주는 겁니다. 통관은 세관에 가게 되면 세관에 브로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세사죠, 관세사. 그런 허가를 갖고 있는 관세사가 자기 사무실에 많은 브로커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월급이 없는 사람들이죠, 상당수가.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이 건건이 통관을 시켜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물건이든지 HS 코드라는 그 목록표가 있는데 거기는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거기에서 세금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협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수입하는 사람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물건을 관세를 내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검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40피트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그 비용까지 해서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보내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결격 사유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속여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아주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 좀 불량하다 하면 1000만 원도 받아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찾아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관하는 사람들만 욕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물건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런 자격증이 없고 하면 안 되는데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밀수를 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로 지금 같은 그런 중고 휴대폰 장사가 걸려드는 케이스죠. 또 다른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냐, 우까이라고 해서 중고 옷들. 필리핀에 오면은 우까이 매장이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우까이라는 게 뭐냐면 중고 옷을 필리핀에서 파는 것인데, 그것이 중고 옷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에서 중고 옷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우까이 같은 중고 옷이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옷은 비싸죠. 그리고 중고 옷은 다 선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이 싹트게 되고 폐가 망신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중고 옷들은 킬로그램당 얼마입니다. 또 새 옷도 떠리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고, 저는 어찌되었든 기본 단위가 40피트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꽤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꼬십니다. 막 40피트 컨테이너 하나 막 밀어줍니다. 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또는 안다 그래도 자신이 40피트 컨테이너 하나 공짜로 받아서 장사해보니까 장사 잘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그때부터 하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산산산산 꼬셔서 40피트로 5개, 10개 이렇게 들여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딱 세간서 홀딩을 해가지고 잡는 거죠. 이렇게 중고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닐라로 못 들어오고 수빅으로 못 들어온다니까 저 가가얀 뭐 민도로 뭐 민다나오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다. 괜찮다. 이렇게 우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령 가가얀으로 들어온 차는 가가얀 지역 위에서는 팔지를 못합니다. 마닐라는 못 가져옵니다. 그런 사기 수법이 아키노 대통령 전에 아로요 대통령이라고 여자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남편이 그거를 다 아도를 찍어가지고 중고 기계, 그러니까 중고 차량, 중장비 이거를 다 아도를 찍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빅항에 가면은 그 넓은 CY에 압류된 차가 꽉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필리핀 업자들이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갖고 재벌입니다, 재벌. 얼마 전에 그런 회사를 했던 그 회장이 동생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상원까지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불법이라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필리핀은 다 이렇게 나쁜 놈들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인텔이라는 세계적인 그 컴퓨터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여오려고 또 필리핀 정부하고 협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계 대기업 뭐 도요타라든지 미쓰비시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쫓겨나가거나 자기들 스스로 폐업을 했는데 왜 오려고 할까요? 이 점을 또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철수를 하는 회사들이 필리핀의 원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철수한 회사들은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원한을 갖게 됩니다. 가령 필리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접은 회사들은 필리핀 근로자들이나 뭐 주변 필리핀 사람들이 그 회사를 뺏으려고 회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보타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은. 그리고 기술을 빼내가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저 속여서 좀 빼먹고 아니면은 노조에서 그 강한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사업을 접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회사의 기밀을 빼내고 회사의 장부를 속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제조 비밀을 빼내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 원료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부채를 떠안게 만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밀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데모로 해서 뺏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아주 악랄하게 하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그렇게 한번 당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원한을 갖는 겁니다. 필리핀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런 적응을 잘 하시고 그런 관리를 잘 하시고 아주 짭짤하게 돈 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필리핀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노무 관리하는 거 보면 칼같이 합니다. 법대로 하는 거죠. 매뉴얼대로 탁탁. 그리고 선심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두리에서 아주 싸게 산 땅이 점점 10년, 20년 돼가지고 아주 비싸게 돼가지고 또 그거를 처분해서 큰 돈을 만들어서 또 변두리로 더 나가가지고 작은 그런 땅을 또 사서 공장을 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방법이 다른 겁니다. 공산권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현지 법령을 잘 이해를 하고 현지 관습을 잘 이해하고 현지인들 마인드를 잘 읽으면은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만 갖고도 몇십 년 동안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뉴스란 것이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대충 이해를 하고 감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벌어진 한국인 중고 휴대폰 사건, 이 사건을 놓고 또 필리핀 놈의 새끼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말씀들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을 유도한 거는 그동안에 계속 물건을 보내고 뽑아줬던 그런 한국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딱 챙기려고 하다가 뭔가 사인이 안 맞아서 두태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건화가 된 거죠. 표면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에서 이 불도저로 다 휴대폰을 다 깔아 부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아로요 정권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비자를 갱신하러 이민국에 간다. 아예 잔돈은 주질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데 지금 두테르테 정권까지 와서는 아주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도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리핀 요구라고 필리핀 놈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앞뒤를 잘 살피고 따진다면은 필리핀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사업하기가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말씀들을 하신다는 점을 아시고 오늘은 제가 한국인 중고 휴대폰 업자가 피해를 본 사건을 통해서 필리핀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추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